이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가 아닌가? 저쪽이 들어가 있잖아. 저쪽을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이거를 살짝만 눌러줘. 자, 죄송합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총 20문제예요. 자, 두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역함수하고 합성하고 마구잡이로 써있네. 차분히 정리해봅시다. 자, f 인버스 g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f g 인버스 마이너스 1 얘를 구하라 라는 거야, 차분히. 자, 그럼 g 마이너스 1을 먼저 구해보자. 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가 되겠네. 따라서 f 인버스 5 얘가 답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f에다가 자, 이제 g 인버스 마이너스 1을 구할 거야. g 인버스 마이너스 1, g 인버스 마이너스 1. 자, 이 값을 뭐 a라고 해봐. 그럼 g 인버스 띄워주면서 자리 바꿔주면 되지. ga는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a는 2다. 따라서 얘가 2라는 얘기네. 이렇게. 괜찮겠죠? 그 다음 f 인버스 5도 구해야 되네. 자, f 인버스 5. f 인버스 5를 b라고 하자. 그럼 인버스 역시 띄워주면서 fb가 5를 만족하는 b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b를 대입하면 3b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얘가 5가 되는 거야. 그럼 넘어가서 9니까 b는 3이다. 따라서 얘는 3이야. 따라서 f2는 2 대입하면 2, 3, 6에다가 2야. 따라서 정답은 5다. 2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각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예, 진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사이즈 놓고. 이 정도면은 여기 제 화면에는 괜찮게 나오는데 이게 출력되는 화면에 조금 삐뚤게 나와가지고 일단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는데 좀 조심하겠습니다. 내일 미리 좀 세팅을 해서 이게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세팅을 하는 거라서 좀 버겁네요. 예. 11시까지 맞추려다 보니까 좀 버거운 면이 있는데 약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화면이 더 이상해졌나요?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등차 수열 문제야. 등차 수열 문제인데, A2, A4 여러 가지 식이 주어졌네. 우리 등차 수열에서 두 번째 한 건 어떻게 구하냐면 A 플러스 D다. 그 다음 A4는 어떻게 구해? 등차 수열에서 A 플러스 3D다. 자, 그런데 우변을 보니까 A7에서 A6을 빼주면 당연히 다음 항에서 앞에 항 빼주니까 D잖아. 따라서 6D가 되겠지, 6D. 따라서 2A가 되고 여기 있는 4D가 넘어가서 2D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우리는 A와 D가 같다라는 식을 일단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등차 수열 합공식 써보자.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2A 플러스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n-1, D가 되겠지. 그런데 D가 우리 A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A 써주면 끝나네. 그치? 얘가 132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얘가 12A잖아. 그럼 약분시켜서 6A가 되겠네. 이렇게 약분시켜서. 따라서 66A가 132가 되니까 A도 2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D도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A7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 플러스 6D. 그 다음에 A9는 A 플러스 8D.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따라서 2A에다가 플러스 14D. 라고 할 수 있으니까 2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28, 정답은 3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수시 원서 쓰지? 수시 원서 쓰냐고 이제 원장님도 이제 고3 학생들하고 상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다들 잘 쓰실 거라고 믿고, 쓰시는 것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모두에게. 화면 지금 정리한 게 딱 나오는데, 뭐 이거 최선이에요. 지금 정리해 놓은 상태가.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유리함수 문제야. 유리함수 문제인데 fx는 x분의 a 그래프를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평행이동 나왔네. 그럼 일단 평행이동은 쉽잖아. 고일 거지? 자, fx는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 마이너스 m 분의 a는 그대로.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얘가 얘래.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한번 정리해보는 게 낫겠지? 자, gx를 우리 정리해보자. 조심해야 돼. 분모에도 최고차로 묶어줘야 돼. 이거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 따라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위에는 다시 최고차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돼. 전개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네. 우린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데, 따라서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되고, 따라서 g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또 요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는 gx는 여기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를 분자로 토스해줘도 되겠지? 따라서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라고 한 건데, 얘네 두 개 일치한다는 얘기니까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a는 얼마야?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m은 얼마야? m은 2다. 그리고 n은 얼마야? n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지. 자, 그런데 한편 B는 뭐라 그랬냐면 gx의 x절편이래.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겠지. 따라서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 집어넣을까? 얘가 0이 돼야 돼. 여기다 그냥 하자. 얘가 0이 돼야 돼. 따라서 2분의 3이 돼야 되겠지, x는. 따라서 B는 2분의 3이다. 됐습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줘라 라고 했네. 두 개 지워주고 두 개 계산해서 2분의 1이 정답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4번 문제. 자, 자연수가 주어져 있고, 명제 문제죠. 이제 고1 학생들이 지금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보는 그 타이밍일 거야. 자, 일단 P부터 우리 하얀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정리부터 하자. x-1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2, 그리고 2 이렇게 될 거고,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과 그리고 3 사이가 될 거다. 괜찮겠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 두 번째 Q는 뭐냐면 A하고 마이너스 A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찍어주고 A 찍어준 다음에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A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A가 3보다 큰 자연수다 라고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여기다 바로 하자 이제. 자, 먼저 흰색으로 P를 표현할 거야. P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이렇게 되는 이러한 게 색칠 하얀색이 바로 P가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Q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Q는 A하고 마이너스 A를 찍은 다음에 벌어지는 그림을 그릴 거야. 네. 원장쌤 화이팅이요. 감사합니다. 불놀님. 자, 그래서 A하고 마이너스 A를 찍을 건데, A는 3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잖아. 따라서 3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3보다 큰 자연수니까 4, 5, 6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따라서 A는 좀 넓게. 여기다 하자, 그냥. 여기 A야. 4보다도 이상, 4 이상.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도 마찬가지로 여기 못 찍지 뭐. 이렇게 되고, 얘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이렇게. 얘가 바로 이제 노란색이 Q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R은 마지막으로 빨간색으로 할 건데 0부터 B까지 사이를 칠해주면 된대. 그런데 B를 보니까 B는 4보다 작은 자연수래. 따라서 3 이하가 되겠지, B는. 따라서 B는 0은 어딨냐면 0은 여기 있어, 확실히. 그치? 그냥 3 이하니까 이쪽에 이렇게 B를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칠한, 이 빨간색으로 칠한 요 영역이 바로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명제 중에서 참인 걸 고르래. 그런 P가 다시 한번 P가 흰색, Q가 노란색, 그 다음에 R이 여기에 있는 빨간색이야. 자, 그랬을 때 기억. P가 not Q에 포함된다. 자, 얘들아, not Q는 뭐니? 노란색의 반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노란색의 반대가 P를 포함하고 있는 건 맞는 말이네. 기억은 맞는 말이다. 너무 쉽지? 그지? 자, 그리고 P, 즉 하얀색이 R에 포함된다? 에이, 말도 안 되지. R은 여기였는데 빨간색이었잖아. P는 흰색이었고 흰색이 더 넓잖아. 따라서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Q가 not R에 포함된다? not R이 Q를 포함해야 되는 거야. not R은 어디냐면 얘가 R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not R이잖아. 그치? 걔네들이 Q를 포함한다. Q는 노란색이었지? Q 포함하는 거 맞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쉽게 영역을 칠해서 쉽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가보도록 하자. 5번 문제. 자, A는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 그랬을 때
로그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사실은 요거 로그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로그가 묻어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 문제는 최소값 문제인데, 얘들아, 최소값은 뭐냐면 우리 항상 산술기하를 항상 세트로 갖고 가야 돼. 2차 함수의 꼭지점, 뭐 극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극값 아니면 산술기하 평균, 그 두 개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거는 5분의 6으로 빠져나가겠지. 거기다 로그 AB야. 그리고 요거는 20하고 6이 빠져나가니까 6분의 20, 그 다음 로그 BA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런데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얘가 만약에 1이면 0이잖아. 얘가 만약에 1이면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도 양수라고 할 수 있고 얘도 양수라고 할 수 있네. 양수 조건 나왔어. 양수 조건 나와서 최대값 최소값 문제 나오면 무조건 산술기하 떠올리셔야 되죠. 그래. 원장님이 코시슈바르츠까지는 바라지 않은 게 안 나올 거야. 산술기하는 충분히 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적성고사에서 특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를 X라고 볼 거고 얘를 Y라고 볼 거야. 그럼 우리 산술기하 편을 하나만 기억해줘. 꽃표시 오랜만에 갈까? 산술기하 어떻게 돼? X 플러스 Y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X Y보다. 이것도 여러 차례 왜 그랬는지도 설명해 줬었어. 그리고 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X와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 정도. 따라서 두 개를 더했어. 얘가 앞에가 X고 뒤에가 Y야. 얘는 항상 크거나 같아. 뭐보다? 이 루트 두 개의 곱보다. 두 개의 곱은 얼마야? 숫자부터 해주면 4에다가 6이 날아가서 4네. 거기에다가 로그 AB하고 로그 BA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주면 1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따라서 4 곱하기 1. 따라서 여기 2고 얘는 4야.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최소값이 4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자. 6번. 자, 이 문제는 집합에 관련된 문제야. 고1 과정이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는 출제가 될 수 없지만 한번 확인하자. 집합에서는 항상 대칭 차집합이 자주 포인트로 쓰이지. 그지? 대칭 차집합은 항상 어떻게 대칭 차집합을 표현하는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근데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 방법이 나오더라도 그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돼. 어떻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준다. 이해되지? 이름 자체가 대칭 차집합이잖아. 괜찮죠?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 기호가 나왔다. 이 꽃표시가 대칭 차집합이야. 즉 꽃표시가 나오면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버리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해보자. UP하고 U0하고 교집합. 이건 대칭 차집합 아니고 그냥 교집합이야. 자, UP가 여기 있고 U0가 여기 있잖아. U5라고 할까? 이거 5인가? U5. UP, U 두 개 교집합 뭐야? 3하고 5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은 3하고 5라는 집합입니다. 그 다음 꽃표시가 앞에 있었고 그 앞에 U2가 있네. 여기 2하고 4. 결국 2하고 4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대칭 차집합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주라는 얘기야. 쉽지? 오케이. 교집합이 뭐가 있어? 근데 교집합이 하나도 없네. 그럼 합집합이 그대로 답이 되겠네. 2, 4, 3, 5가 답이 되겠지. 그런데 그거의 원소의 개수를 A라고 했으니까 A는 4개입니다. A는 4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UP하고 U2하고 구하래. UP는 2, 3, 5야. 그 다음에 U2는 2, 4야. 이 두 개의 대칭 차집합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지. 역시 합집합을 한 다음에 교집합 빼버리면 됩니다. 합집합을 하고 교집합은 2밖에 없네. 따라서 답은 3, 5, 4 이렇게 되지.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모든 함수의 개수가 아니라 이번엔 합이야. 이런 함정 걸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다 더해줘야 됩니다. 8에다가 12가 된다. 요것 때문에 틀린 학생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16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거 원소의 개수라고 해서 3개라 그래서 3개, 4개 더해서 1번 한 친구들 많이 있었어.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시작해 볼게요. 7번. 자, 7번 문제. 이거 원장님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은 성공이야. 그지? 환호를 질렀어야 되는 문제야. 미친풀이 방법 아니면 이거 한참 걸리고 못 풀어. 그지?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거에서 우리 첫 번째 거는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분자의 차수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이 식에서 x 세제곱이 있고 위에도 x 세제곱이 있어야 돼. 그리고 개수가 1이니까 우리 gx라는 녀석은 얘는 무조건 x 세제곱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쓸 수 있어. 나머지는 모르니까 미지수 줄게. 2차 이하로는 이렇게 미지수 3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요거 좌변 미분, 우변 미분 그제 많이 했지?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따라서 얘는 g'x가 좌변 미분하면 우변 미분해서 fx가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얘 미분해보지 뭐. 얘 미분하면 fx가 된다고. 그지? 얘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그 다음 요거 미친풀이 방법. 분모가 0이야.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돼. 따라서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분자에 f1은 0이라는 조건과 분모 미분하면 2x 플러스 1분의 f'x인데 여기다가 1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은 3분의 f'1이 얘가 2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f'1이 6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 언제 하고 앉아있을 거야? 그지? 원장님 말 믿도록 하십시오 이거. 그리고 끝까지 잘 들어야 돼. 미친풀이 방법 중에서도 완전 미친풀이 방법이야 이거는. 자,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자, 이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얘 구할 수 있겠네. 그지? 여기서 fx가 있으니까 f'x 한번 구해볼까? f'x는 6x 플러스 2a가 될 거야. 따라서 f1은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3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 돼야 되고, 그리고 프라임에다 1 대입할 거야. 그럼 6 플러스 2a가 되겠지? 얘가 6이 된다. 따라서 a는 0이네. 오케이. 그 다음 a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따라서 fx는 지금 얼마냐면 여기다 대입할 거야. 3x제곱 그 다음 얘는 0이야. 그럼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겠지? 3x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 3. 자, 이제 이거 쳐다봐봐. 니네 이거 인수분해야 돼. 그제 조립제법. 그럴 필요 없지. 우리는 어떻게? 미친풀이 방법.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대입. 자, 분모 미분 해봐. 그럼 어떻게 돼? 4x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3, 9x 제곱. 플러스 2, 4x.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다. 그지? 미분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거 합성함수 미분해도 되는데 이 문제는 일단 전개하고 미분해보자. 이거 제곱해봐봐. 제곱하래잖아. 그러면 제곱해주면 9x 4제곱 3, 9 마이너스 18 x제곱 플러스 9 요거야. 분자 부분 제곱한 게. 얘를 지금 미분할 거지. 따라서 4, 9 36x 세제곱 마이너스 36x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자, 잘 들어봐. 그래서 우리 미친풀이 방법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돼. 그지? 시간도 절약되고 계산 실수도 줄어들겠지? 그런데 잘 봐봐. 완전 미친풀이 방법이야. 대입해보니까 미분을 한 상태인데 로피탈을 한번 썼어. 그런데 분자가 역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분자가 또 0이 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완전 미친풀이 방법.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그냥. 오케이? 됐지? 따라서 한 번 더 미분합시다. 미분되어 있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원래는 답이야. 근데 0이 나오잖아? 그럼 한 번 더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라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미분부터 하면 3, 4 분모, 3, 4, 12, x제곱, 플러스 2, 9, 18, x, 플러스 4, 분의, 위에 것도 108,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6이다. 이렇게 두 번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정답. 괜찮지? 따라서 12, 마이너스 18, 플러스 4, 분의, 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08,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2 얘는 72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36이다. 원장님 생각에 이 원장님 풀이 방법 아니면 이거 마저도 맞힌 게 아니야. 그지? 알아서들 이제 판단하십시오. 이 정도까지 강조했으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 가볼게. 요거 뭐 간단하게 나왔어. 자, 일단 요거 구하래. OPN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PNQN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PNQN 성분 두 개 길이 구한 다음에 리미트 취해버리래.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래. 이렇게 됐지? 자, 다음 그림으로 이제 볼게. 이 다 주어진 거야 지금. OPN인데 지금
요 길이 있지, 요거, 요 직선.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야. 따라서 이 직선부터 구하고 시작하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 점을 지나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n 세제곱,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n이라는 직선이 바로 요 직선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런데 우리는 그 직선인데 지금 Pn, Qn을 구하기 위해서는 Qn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지. 즉, 이 직선에서 y가 0일 때 x 값만 알면 해결이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y에다 0 집어넣어 봅시다. 자, y에다 0 집어넣어. 양변을 마이너스 곱해주고 2 곱해주면 2n 세제곱, 얘는 이제 전개하자. x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다. 괜찮겠죠? 마이너스 곱해준 거니까 마이너스지. 또 큰일 날 뻔했어. 다시. 마이너스 곱해준 거니까 플러스 날아가고 전개하는 거니까 2도 날아갔잖아. 전개하는 거니까 그냥 요거죠. 자, 따라서 x는 뭐가 되냐면 2n 세제곱 플러스 n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 qn의 좌표가 나온 거야. 이 qn의 좌표가 2n 세제곱 플러스 n, 0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제 끝났네. 그지? 자, 구해보면 먼저 분모 OPN 구해보자. O는 당연히 0,0이잖아. 0,0하고 n, 세제곱하고 거리 구하는 거 중학생도 하지. 이거 뺀 다음에 제곱 플러스 뺀 다음에 제곱 한 다음에 루트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될 거고, 분자 부분은 PN, QN이잖아. 따라서 요 좌표랑 요 좌표 뺀 다음에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야. 자,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n이 날아가네. 따라서 2n 세제곱을 제곱해주면 4n 6승이 되고, 그 다음 또 여기서 뺀 다음에 제곱해주면 플러스 n 6승이 되고, 여기다가 루트 취해준 게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분자가 이 상태니까 그냥 이제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답이 되겠지. 루트 안에서 6차가 최고차네. 여기서도 루트 안에서 6차가 최고차네. 따라서 여기서는 1만 되겠지. 루트 1분의 여기는 루트 4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루트 5다. 이렇게 깔끔하게 구하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이게 좀 논란이 많았어. 이 문제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다고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이거를 질문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대. 뭐를 원하는지. 자, 일단 읽어볼게. 회원 3,000명을 보유한 쇼핑몰이 있는데, 해마다 특별 행사로 할인 쿠폰이라는 걸 지급한대. 근데 그거를 나는 다 지급하는 줄 알았거든. 학생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 아니야.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몇 명한테만 지급한다는 얘기야. 그랬는데 사용 여부를 조사할 건데, 작년에 전체 회원, 즉 3,000명의 40%가 상품을 구매했대. 그런데 그 구매한 사람 중에 70%가 할인 쿠폰을 사용했대. 그치? 그랬을 때 한 명을 뽑았을 때 이 회원이 상품을 구매할 확률을 P라 했을 때 P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라. 좀 이거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 사실 문제를 좀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해석을 해줄게. 해석. 이건 국어 시간이야 지금. 그러니까 총 3,000명이 있어. 3,000명한테 이제 할인 쿠폰을 쏠 거야. 그런데 전원한테 다 쏘는 게 아니다 얘들아. 몇 명한테 쏘냐면 할인 쿠폰 쏘는 게 X명이야. X명. 몇 명인지 모르는 거야. 이걸 구하는 게 문제야. X명한테 쏠 거고, 그 다음에 할인받지 않는 놈은 당연히 3,000 마이너스 X명이 되겠지. 그런데 할인 쿠폰을 받은 사람이야. 할인 쿠폰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런데 할인 쿠폰만 받은 사람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할인 쿠폰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매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치? 구매. 이렇게. 됐지? 자, 그런데 여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합이, 구매자의 합이 전체의 40%라는 얘기야. 그치? 구매 회원이 40%가 몇 명이냐면 여기다 곱하기 0.4 해주면은 1200명이지? 1200명이 상품을 구매했는데 그 구매자의 70%가 또 할인 쿠폰을 사용했대. 자, 이 1200명은 얘하고의 합이야. 그치? 그런데 걔네들의 70% 0.7 곱해줄까? 그럼 840명이 할인 쿠폰을 썼단 얘기니까 여기가 840명이란 얘기야. 물론 여기는 몇 명이겠어? 1200명에서 30%니까 360명은 뭐겠어? 얘네들은 할인 쿠폰을 받지도 않았는데 상품을 산 거야. 얘네들은. 이해되니? 괜찮겠지?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문장은 또 조건부 확률이야.
올해 쿠폰을 받은 회원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뽑을 때 라고 했잖아. 그럼 쿠폰을 받은 애들만 대상이 되겠네. 쿠폰을 받은 애들이 몇 명이야? 그걸 구하는 거잖아. X명이야. X. 그지? 그랬을 때 이 회원이 상품을 구매한 애, 즉 X명 중에는 840명도 있고 요것도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두 개 더한 게 X야. 근데 그 중에서 상품을 구매한 거니까 840, 요게 확률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얘가 뭐래? 얘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X의 최대값을 구하라. 억지로 만든 문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얘는 3 곱해주고, 얘 각도 다른 거 알아요. 예, 아는데, 지금 조절하다가 좀 실패를 했어요. 조금 이따가 여유가 되면 좀 조절하든지 할게요. 지금 수업이 더 중요해서요. 자, 그래서 3 곱해주고, 뭐 2부터 나눠줄까? 420이죠. 그 다음에 3 곱해주면은 3, 2, 6, 3, 42. 126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따라서 X는 1260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 나중에 그 고려대 시험 기간, 이제 그 적성고사 기간, 고려대는 이제 학업 능력 시험이라고 해요. 고려대 적성고사 시험이 다가오면은 작년 기출들 풀어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거 검색들 많이 할 것 같아. 이 문제는 검색 많이 해봤자 이거 아마 제대로 영상 해설 나온 거 없을 텐데. 이 문제는 해석 자체를 해설이 아니라 해석을 못했어.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나올 거야. 어쨌든 원장님은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60명이 정답입니다. 그래도 논리 괜찮았죠? 네, 확률에 대한 논리 괜찮았죠?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게 각도가 조금 안 맞아도 뭐 지금 손 대면은 또 더 어그러질 것 같아요. 저쪽이 좀 튀어나 더 많이 보이는 거니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확률 문제인데 이것도 어렵게 나왔어. 아주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림과 같이 10개의 빈좌석이 있는 영화관이야. 지금 빈좌석이 여기 10개가 비었어. 이 빈좌석에다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자, 이게 그냥 의미 없어. 이거는 그냥 어쨌든 5명이야. A, B, C, D. A, B, C, D, E. 5명이 자리에 앉을 거야. 5명이 자리에 앉을 건데, 이 5명이 열이 몇 개냐면 지금 빈열이 K열 선택, 1열이라고, 그래. K열 선택할 수도 있고, L열 선택할 수도 있고, M열 선택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2열을 선택한대. 그래서 이 5명을 3명 팀, 2명 팀으로 찢어낸 다음에 각각 같은 열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획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 그치? 일단은 얘들아, 이 5명을 갖다가 3명 팀, 2명 팀으로 나눠야 되겠네. 근데 그건 쉽지. 그건 어떻게 돼? 5, 12가 되겠지 뭐. 그지? 아니 2명 뽑은 다음에 너네들 같은 팀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인 지금부터 A, B가 한 팀, C, D, E가 한 팀. 이렇게 2명, 3명으로 팀을 나눴다고 생각하고 자리에 앉혀줍시다. 그런데 첫 번째, 요거는 경우가 3개 중에서 2개 뽑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얘 선택할 수도 있고, 얘 선택할 수도 있고, 얘 선택할 수도 있고, 다 달라. 왜냐면 자리가 지금 4개, 3개, 3개이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냥 3C2로 가면 틀립니다, 요거.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기획을 할 때 얘가 KLM이야. 그러면 K하고 L열을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일단 팀이 2팀이 있잖아. 동그라미 팀과 네모 팀이 있잖아. 그럼 동그라미 팀하고 네모 팀하고 누가 K열에 앉을 건지는 결정을 해야 되겠지? 따라서 2C1이 되겠다. 2C1. 2가지 경우지. 그지? 2가지. 자, 그래. 좋아.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얘네들은 근데 3개이기 때문에 경우수가 똑같으니까 같이 생각해도 돼.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요 A, B가 여기 앉는 방법은 어떻게 돼? 근데 붙어 앉아야 된대. 그지? 그런 다음에 붙어 앉아야 되는 거니까 A, B,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지금 자리. 지금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선택하는 거 있지? 근데 각각 A, B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총 4가지라는 거. 그냥 숫자 세봐도 돼. A, B, B, A, A, B, B, A 이런 식으로 세봐도 된다고. 어쨌든 4가지가 있는 거야. A, B가 앉는 방법 4가지. 오케이. 그 다음 마찬가지 C, D, E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 근데 C, D는 얘들아 생각해봐. 3명이 꽉 차서 앉을 거잖아. 따라서 1열로 나열만 하면 되는 거겠지? 따라서 6가지가 되는 거겠다. 3팩토리얼 한 겁니다. 이거 써줄까? 3팩이라고? 3팩이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야.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에는 K열하고
M열하고 선택했다고 치자. K열하고 M열. K열하고 M열. 그런데 K열하고 M열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M열의 좌석수가 4개고 여기는 3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치? 따라서 K열에 동그라미 팀이 들어가는 경우, 그럼 자연스럽게 M팀에는 네모팀이 들어가겠지? 동그라미 팀은 2명 팀, 네모팀은 3명 팀이야. 이러한 경우가 있지. 그치? 그럼 이러한 경우 생각해볼게. 동그라미 팀이 2명인데 2명이 K열에 앉아야 되는 거잖아. 아까 했었잖아. 4가지였잖아. 그치? A, B니까 하나, 둘, A, B, A, B. 그치? 4가지가 되겠다. 괜찮겠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네모팀이 이제 M열에 앉아야 돼. 여기 4자리. 근데 이 4자리잖아. 4자리는 얘들아 붙어 앉아야 된다라고 했거든. 3명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야? 하나 이렇게 쭈르륵 앉을 수도 있고, 또는 둘 이렇게 쭈르륵 앉을 수도 있고, 2가지 경우가 있어. 그치?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1열로 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3팩해서 6가지씩 있겠지. 따라서 12가지가 되겠다. 12가지. 이렇게. 괜찮겠죠? 수연이 안녕. 오랜만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경우도 있어. K하고 M열이 있는데 K에 네모팀이 앉고 M열에 O팀이 앉는 경우도 있겠지.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것도 있는 거고 요거. 그럼 K열에 네모팀이 앉는데, 즉 네모팀이 3명이었잖아. 3명이 3자리에 앉는데 그럼 그건 6개겠지. 3팩토리얼 해서. 그치? 그 다음에 M열에 이제 좌석이 4개인데 2명이 앉을 거래. 그러면 얘들아 붙어 앉아야 돼. 따라서 어떻게 앉아야 되냐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3개 있네. 그지? 그런데 각각 자리 바꿀 수 있잖아. A, B, A, B, A, B, A, B. 그지? 따라서 총 3 곱하기 2에서 6가지가 있게 되겠지. 논리 괜찮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도 가야 돼.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뭐뭐 했냐면 KL, 그 다음에 KM 선택했어. 그럼 이제 마지막 LM 선택하면 되겠지? L과 M 선택하면 될 거야. 그런데 L과 M은 선택해봤자 방금 했던 얘네들이랑 똑같겠네. 그치? KM 선택하나 LM 선택하나 당연히 똑같다는 거 제발 알아줘야 돼. 이것도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 즉 3번은 2번이랑 똑같은 케이스다. 이게 확률의 능력입니다. 이런 기획이. 자, 그래서 요거 48이야. 이제 요거는 2, 4, 8, 6, 48이야. 그지? 그 다음 요거는 36이다. 이거 두 개 더해주면 얼마냐면 4에다가 7, 84? 84니? 84지? 즉 두 번째 경우 84. 따라서 세 번째 경우도 그냥 84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거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10 해줘야 되죠. 왜냐면 이거 팀 나누는 방법이 50이 10가지잖아. 얘네들도 모두 다 10가지씩 있는 거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1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야 이거? 84, 168에다가 48 더해 6, 0, 1, 2, 1, 6 2160이라는 5번이 정답입니다. 글쎄 이거는 자신 있는데 요 확률 요 문제는 원장님 수업이 가장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네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지금 또 화면이 또 끊겼는데 안 끊겼나 모르겠다. 원장님 화면은 잠깐 끊겼었는데 안 끊긴 것 같아. 진행 한번 계속 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볼게. 자, 함수가 주어져 있어.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x가 0보다 오른쪽, x가 0보다 작은 쪽 두 가지로 나눌 거야. 한 가지 다행인 건 둘 다 3차 함수고 둘 다 기함수야. 즉 홀수처럼 구성이 돼 있어. 즉 둘 다 원점 대칭이다. 한 가지 다행이네. 그런데 얘들아, 그래프 개형을 그리려고 하는데 x의 오른쪽은 얘를 그릴 거야. 그런데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개형이. 따라서 가정을 해야 돼. 첫 번째, k가 양수인 경우를 보자. 두 번째, k가 음수인 경우를 보자. k가 0인 경우도 있는데, 에이, k가 0이면 얘도 0이고 얘가 0이니까 오른쪽에서 0이 되는데 극소값 안 나올 거 아니야. 괜찮을까? 0인 경우는 아니겠지. 자, 넘어가도 돼, 0은. 따라서 k가 양수인 경우에는 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얘가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가 돼. 3차식인데 음수가 돼. 따라서 어떻게 그래프가 될 거냐면 얘는 3차식이 음수가 돼서 마지막에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지? 얘 지금 x로 묶어주면은 12 마이너스 x 제곱이야. 따라서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12 0 근 3개 나오는 거 맞지? 따라서 기함수 맞겠지? 따라서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른쪽만 보라고 했잖아. 그런데 k가 0보다 크니까 죄송합니다. 음수죠, 음수. 최고차가 음수야.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오른쪽만 보라고 했으니까 얘가 될 거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거 위에 거를 하얀색으로 할 거고 노란색을 아래 걸로 그림을 그려줄게. 자, 그 다음에 왼쪽은 노란색으로 갈 건데 얘는 K가 양수라고 했어.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X로 또 묶어줘봐. X로 또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0하고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나오겠지. 따라서 양수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그 중에서 X는 0보다 작은 왼쪽만 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럼 봐봐 얘들아, 왼쪽은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는 문제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4래매. 그치?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마이너스 4가 되려면 극소값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점은 여기밖에 없거든. 근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안 나오잖아. X 0은 0이잖아. 이해돼?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모순이야.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 게. 오케이. 그러면 끝났어. K가 음수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야. 괜찮겠지? K는 음수가 됐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또 그려봅시다. 자, K가 음수인 경우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얘는 X축과의 교점이 0,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12는 똑같고, 그리고 K가 음수이기 때문에 전개하면 최고차가 플러스가 돼.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건데 0보다 오른쪽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자, 그리고 아래 것도 마찬가지야. K가 음수야. K가 음수. 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KX 여기였는데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0은 근인데 K가 얘들아 음수라며 방금.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양수가 0이 되는 거 X 없잖아. 따라서 0밖에 근이 없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겠지? 끝났어. 이 그래프야. 이 중에서 극소값 딱 보이잖아. 요거야. 따라서 이게 극소값이다. K는 음수고. 괜찮겠죠? 그럼 우리는 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흰색 그래프니까 위에 그래프잖아. 그럼 위에 그래프 미분해야 되겠네. 미분해보자. 상수 K는 냅두고 안에서 미분하면 12-3x 제곱이지. 얘가 0이 되는 값 x제곱이 4니까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겠지. 따라서 오른쪽이니까 얘는 2가 되는 거겠지. 그런데 마이너스 4가 나온다고 극소값이. 이렇게 괜찮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우리 2를 대입하는 거야. 이 위에 식에다가 2 대입해봐. K에다가 2 대입해봐. X에다가 2 대입하면 24 마이너스 2 대입하면 8. 얘가 나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아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다 라고 한 거야. 이렇게 해서 K를 일단 구할 수 있겠지. 괜찮지? 따라서 얘는 16이니까 K는 16분의 4야.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K까지 구할 수가 있었겠지.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건 F-1 구하라고 했네. F-1이니까 노란색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정답이다. 이렇게. 따라서 노란색은 아래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K가 정답입니다. 근데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며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5. 여기까지. 괜찮겠죠? 아주 풀이 잘 됐어요, 지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일단 뭐 고려되다 보니까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사이즈가 전부 다 커요. 문제가, 아무리 적성고사라고 해도 문제 자체가 사이즈가 커요. 예. 수능형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12번 문제 마찬가지 또 보겠습니다. 자, A n 플러스 1과 B n 플러스 1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어. 자, 이것도 미침풀이 방법, 새로운 미침풀이 방법이야. 얘들아, 우리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야. 이거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 많다. 자, 얘가 있어. 얘가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알파래.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a에는 당연히 뭐가 될까? 얘도 알파야. n 어차피 무한대로 보낼 거잖아. 그럼 n 플러스 1이나 a나 똑같다고. 아이, a n-1 여기다 리미트 취해준 것도 당연히 알파야.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다가 좌변에다가 리미트 취해줄 거고 우변에다가 리미트 취해줄 거야. 그런데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할게. 리미트 bn을 베타라고 할게. 그럼 여기다 리미트 취해주면 알파라니까. 이해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베타라니까. 플러스 이렇게. 괜찮지? 그리고 아래 것도 리미트 취해주면 얘가 베타라고. 리미트 bn이 베타니까 리미트 bn 플러스 1도 베타야.
이거 굉장한 뭐 쉬우 간단한 내용인데 이 부분 갖다가 굉장하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얘는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이해되니?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제 알파 베타 구해버릴 수 있겠네 우리. 그지?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할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알파 자리에다 집어넣을게. 자,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알파 자리에 요거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베타 플러스 1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따라서 베타는 전개하면 9분의 1 베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이다. 9분의 1이 넘어가봐. 9분의 1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니? 9분의 8 베타가 될 것이고 얘는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계산하니까 3분의 2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베타는 얼마냐면 베타는 8분의 9 계산하면 되겠지? 4분의 3이다. 즉 리미트 bn이 4분의 3이라는 얘기야. 자연스럽게 리미트 bn 플러스 1도 4분의 3이고 논리 괜찮죠? 그 다음에 알파는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지. 여기다 4분의 3 대입해봐. 4분의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얘도 역시 4분의 3 대입하면은 3분 역분은 4분의 1이니까 얘도 역시 4분의 3이다. 즉 리미트 an도 4분의 3이고 리미트 an 플러스 1도 4분의 3이라는 얘기야. 굉장한 논리였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두 개는 같다. 기억 맞는 말이지. 4분의 3으로서. 이렇게 풀이를 하시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 자, 니은 보면은 A1과 B1이 같대. 그랬을 때 AN과 BN이 같다. 자, 요거는 일단 대칭이잖아, 두 개가. 대칭이니까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축차 대입해보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 요거는 1 대입해보자. 그럼 첫 번째 1 대입하면 A2는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B1 플러스 1. 그리고 또 여기다 쓰자, 이제 그 아랫줄은. B2는 마이너스 3분의 1 A1에다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A1과 B1이 같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A1과 B1이 같대. 그러면 A1과 B1을 우리 K라고 하자. K라고 하면은 얘는 K라고 하니까 A2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K가 되고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K라고 하지 말고 그냥 1이라고 해도 돼. 사실 이런 거는. 그지? A1도 1이고 B1도 1이라고 놓고 풀어도 돼. 그런 다음에 요거는 그냥 1, 1이라고 해. 오케이. 3분의 1, 1이라고 하면 3분의 2잖아. 괜찮지? 여기도 A1도 1이라고 해. 그러면은 B2는 얼마야? 이게 시간 절약도 될 겁니다. 대입법. 3분의 2. 이렇게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 그 다음 A3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2를 대입해야 되겠지. n에다 2 대입하면 여기 식에다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B2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또 B3도 마찬가지야. B3도 마이너스 3분의 1 BA2에다가 플러스 1이다. 근데 어차피 똑같잖아. 당연히 똑같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따라서 니은도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1과 B1이 1이고 B1이 0이래. 볼게. 그때 BN 플러스 1이랑 BN이랑 한번 따져볼게. A1이 1이야. 그럼 A2는 마이너스 3분의 1 B1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B2는 마이너스 3분의 1 A1 플러스 1이다. 그런데 A1이 1이라고 했습니다. A1이 1이니까 B2는 얼마니 얘들아? B2는 A1이 1이니까 3분의 2다 라고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B1은 뭐야? B1은 0이래. B1은 0. B1은 0이니까 여기다 0 넣으면 A2는 얼마? A2는 1이다.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2 대입해보자. 2 대입하면은 A3은 마이너스 3분의 1 B2 플러스 1이고 한편 여기는 B3는 마이너스 3분의 1 A2 플러스 1이야. 그지? 그런데 A2가 1이라며. 그럼 여기다 1 대입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B3 얼마가 되니? 3분의 2 나오잖아, 이미. 그런데 얘네들은 BN 플러스 1이 더 크다며. 등공 없잖아. 이미 틀렸지, 뭐, 같은 거 나오니까. 그지? 틀렸습니다. 괜찮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자. 자, 13번 문제. 요것도 이제 수능형으로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지? 곱에 대한 연속성 조사하는 거. 수능에서도 계속, 모의고사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도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거 쉽게 생각해봐.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 자, 일단 fx를 한번 분석을 해보잖아. 그러면은
1일 때 1보다 왼쪽에서는 1,3을 지나고 그 다음에 0,1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서는 1,2를 지나 이렇게 따라서 1에서는 불연속이야 fx 자체가 여기까지 괜찮겠지? 자 그런데 우린 구하고자 하는 게 fx 곱하기 fx 플러스 1 마이너스 a 요거야 요거. 그런데 얘가 리미트 x가 a로 가는 좌극한 거여야 되고 우극한 거 한 다음에 두 개가 같아야지 연속이 되겠지. 이해되지?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보면 a 집어넣잖아? 좌극한부터 생각하자. 그럼 요거잖아. 이거 FA에 대한 좌극한이잖아. A에 대한 좌극한 얼마냐면 A에 대한 좌극한은 뭔가 있겠지. 그냥 F 뭔가 있을 거야. 그지? 이렇게 FA라고 할게.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X에다가 A 대입하잖아? 그럼 A가 날아가면서 F1이야. 즉 F1, 1로 가는 좌극한을 말하는 거야. 1로 가는 좌극한 얼마야? 3이네. 3.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로 가는 우극한 보자. A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케이. 그냥 이렇게 쓸게. 왜냐면 A가 만약에 1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다 연속이니까 함수값이랑 똑같을 거라고.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그러니까 FA라고 쓸 수 있다고. 그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A로 가는 우극한 넣을 거야. 어쨌든 A를 집어넣을 건데 A는 지워지니까 1로 가는 우극한을 보면 돼. 그제? 1로 가는 우극한을 보니까 아까 이거 2였죠? 2야, 2.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똑같은 놈인데 다른 숫자를 곱했을 때 같대. 말이 돼? 안 되잖아. 뭐밖에 없어? 그렇지. 얘가 0일 수밖에 없겠지. 끝났네. FA가 0인 거 찾아주면 됩니다. 따라서 요 점과 요 점이 답이 되는 거겠지. 얘가 FX 그래프니까 이해되지? 요건 얼마니? 요거 노란색이니까 요거 3이었지? 요건 얼마니? 요거는 마이너스 2였지? 따라서 마이너스 2하고 3이 정답이다. 0 나오는 거 찾아주면 된다고, X값. 쉽지? 따라서 정답은 1이 된다. 이렇게 풀이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14번 문제. 하하, 요거 봐봐. 뭐 복잡하게 나왔지? 전혀 고민할 필요 없어. 첫 번째식 미분해 할 거지? 그래서 그러면 f'x가 뭐야? f'x가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어. 그치? 자, 이제 그럼 요 식에서 이제 gx가 있는데 gx는 쭉 있어. 그랬을 때 g'1을 구하래. 그럼 일단 얘를 미분을 할 거야. 그치? 미분을 할 건데 우리 그러면은 어쨌든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할 거잖아. 여기 fx들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f1하고 그치? f'1 정도를 알면은 좋아. 그런데 f'1은 여기다 대입하면은 6이야. 그런데 f1을 알기 위해서는 요거 x에다 1을 대입해야 되겠지. x에다 1 대입하면은 1부터 1까지 적분이니까 0이야. 그치? 따라서 얘는 0이다. 요게 포인트가 될 거야. 자, 그럼 얘 두 번째 줄 미분하자. 오케이. g'x는 자, 요거 두 덩어리 미분해야 돼. 그치? 두 덩어리 미분할 건데, 첫 번째 거 미분해봐. 3x제곱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fx의 제곱 플러스, 근데 이거 사실 쓸 필요가 없다고. 일단 써볼게. 써줄게, 일단. 그 다음에 앞에 거는 그대로,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해주면 2 곱하기 fx, 그 다음 성미분해주면 f'x, 여기까지도 괜찮고, 플러스 두 번째 것도 두 덩어리 미분해야 됩니다. 앞에 거 미분해주면 4x, 뒤에 건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 f'x 그 다음 플러스 또 요것도 마찬가지 두 덩어리야. 짜증나지?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 다음에 플러스 1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을 거라고. 그치? 그런데 f1이 0이니까 f1을 갖고 있는 거, 즉 처음부터 fx가 나오는 거는 안 쓰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어도 됐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장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다 쓴 거지만 어차피 얘 날아갈 거라고. 0이 있으니까 fx가 날아갈 거라고. 얘도 날아갈 거라고. 얘도 날아갈 거라고. 항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여기다 1 대입하면 얘도 구해냈잖아. 1 대입하면 2 곱하기 f'1이니까 6 플러스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 곱하기 f' 이거니까 6 플러스 1 따라서 12 6 1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19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볼게요. 15번 문제. 이거는 뭐 확률하고 이항 정리하고 섞인 문제인데 빠르게 가볼게. 일단 얘들아 이 공식 알고 있어야 돼.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게 연속된 자연수야? 그럼 앞에 거 늘려주고 뒤에 건 큰 거 써주는 거야. 이건 공식이야. 요새 트렌드 자주 나오는 공식입니다. 요거 따라서 64 맞는 말이죠. 기억은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니은. 얘 10시 0 플러스 10시 1 플러스 10시 2 플러스 땡땡땡 10시 9까지 대입하래. 9까지. R은 9까지. 그런데 우리 아쉽지.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아? 여기에 플러스 10시 10까지 해주면은 이항정리 공식에 의해서 2의 10승이 되는 거. 이 정도는 알겠지.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여기까지만 구하라고 했잖아. 따라서 얘는 2의 10승에서 얘 1이잖아. 1이 넘어가서 답은 2의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줘야 돼. 근데 엉뚱하게 2의 9승이라고 썼으니까 틀렸다. 이해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디귿도 봅시다. 디귿도 0 대입하면은 모든 수 0승은 1이니까 10시 0. 그 다음에 1 대입하면은 이제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0시 1 플러스 10시 2 이렇게 반복이 되겠지? 마이너스 10시 3 플러스 땡땡땡 9까지야. 또 어설프게 10까지가 아니라 9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9홀수니까 마이너스 10시 9가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얘들아 플러스 10시 10까지 해주면 어땠니? 우리 마이너스 쪽이랑 플러스 쪽이랑 모두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0이잖아. 이 경우가. 그지? 그런데 아쉽게 여기까지 말한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왼쪽까지 얘가 0이니까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디귿도 역시 틀렸다. 괜찮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리을. 자, 0 대입해볼까? 리을. 0 대입하면은 1시 0이지. 1시 0 플러스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2시 1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3시 2 4시 3 땡땡땡 10시 9까지. 이거 트렌드라고 요새.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을 할 거야. 잘 봐야 돼. 출발을 할 건데 앞에 걸 맞춰주고 싶어. 그런데 얘들아 1시 0이나 2시 0이나 똑같잖아. 2시 0으로 써도 되잖아. 그지? 그럼 얘네 두 개 합쳐줘서 뭐가 되니? 앞에 게 같고 뒤에 게 1차이면은 앞에 거 하나 늘려주고 뒤에 거에서 큰 거 써준다고 분명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기억에서.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요거 해볼까? 앞에 거 똑같잖아. 연속됐잖아. 어떻게 돼? 4시 2가 된다. 요것도 해볼까? 앞에 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5시 큰 거 써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니? 10 그지? 10 똑같으니까 11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9가 되는 거겠지. 큰 거. 답은 11시 9야. 그지? 이거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11시 9니까 정답은 11시 2랑 똑같지. 그지? 11시 계산하면 11 곱하기 10 나누기 2 해주면 됩니다. 55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게 있으니까 또 틀렸죠. 이거 정답은 기억 하나요? 기억 하나였던 것 같다. 오케이. 기억 하나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16번 문제. 이거 뭐 쉽게 나왔어. 일단 연속 확률 변수야. 그럼 K 값 구할 수 있겠지? 바로 구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K가 1이야. K는 10분의 1이 돼야 되겠네. 그치? K는 10분의 1이다. 자,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먼저 K는 10분의 1. 맞지? 기억은 맞는 말. 그 다음 니은 0부터 20까지랑 그 다음에 0부터 10까지 한 거랑 두 배 주면 똑같대. 그러니까 0, 10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렇게 20번 절반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가 10이야. 그랬을 때 0부터 20까지랑 그 다음에 0부터 10까지랑 계산한 게 똑같다. 두 배 해준 게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요 넓이를 구했을 때, 그제? 그 넓이를 구했을 때 0부터 10까지 한 거에 두 배랑 0부터 20까지 한 거에 두 배. 0부터 10까지 한 거에 이거의 두 배가 0부터 20 한 거랑 똑같다? 그럼 얘가 0.5란 얘기네. 절반, 전체 0부터 20까지는 1이잖아. 그럼 얘가 0.5란 얘기네. 그럼 얘가 0.5냐? 그 얘기야, 지금. 그제? 자, 이거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는데 닮은 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여기가 10이야. 여기는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의 닮음이잖아. 그지? 다시 이삼각형의 닮음이라고. 근데 밑변은 지금 10대 15야. 2대 3이야. 따라서 높이도 2대 3이 돼야 돼. 그지? 2대 3인데 밑변은 2대 3이고 높이 얘가 궁금해. 네모 대 얘 높이는 10분의 1이지. 10분의 1이야. 괜찮겠죠? 따라서 3 네모는 10분의 1 곱하기 2니까 5분의 1. 따라서 네모는 15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높이가. 따라서 밑변은 얼마니? 요거 10이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10 곱하기 높이 15분의 1. 요걸 계산해 줄 거야. 1은이 5. 3분의 1이야. 2분의 1이 아니라. 따라서 틀린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니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디귿 1부터 10까지의 확률값이랑 그 다음에 0부터 10까지의 확률값에서 0부터 1까지 확률값 뺀 거랑 똑같다. 디귿. 자, 1부터 10까지의 확률값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 이건 디귿. 디귿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식 자체에서 0부터 10까지의 인테그럴 값에서,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의 인테그럴 값을 빼버린대. 그럼 1부터 10까지 인테그럴 값 나오잖아. 그게 바로 확률이잖아. 디귿은 맞다는 거 설명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봅시다, 리을. 자, 리을은 뭐야? 리을은 0부터 5까지랑 5부터 20까지가 1대 4다 이 얘기야. 0부터 5까지랑 5부터 20까지가 5부터 20까지 여기 넓이 구해버리고 이것도 구해버려. 이거 얼마인데 이거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높이 아까 10분의 1이었잖아 K가. 따라서 이니까 4분의 1이네. 얘가 4분의 1이야. 얘는 얼마야? 5부터 20까지는 4분의 3이야. 전체가 1이니까. 따라서 넓이는 1대 3이지 1대 4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겠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17번 문제. 요거는 방법 없어. 그냥 계산해야 돼. 귀찮지만 계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X축, Y축. 자, 여기 0부터 4까지는, X로 묶어주면 X 0하고 4를 절편으로 갖고 아래로 고르긴 2차 함수. 여기가 4다. 그지? 그 다음에 0부터 8까지는, 4부터 8까지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4-X. 4, 형진하고 이렇게. 8. 됐지?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 라고 할 수 있어. 여기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 나올 거고 8 집어넣어도 여기 똑같네. 높이는 이건 뭐 이 정도는 상관없어. 그랬을 때 u라는 놈부터 u 플러스 4까지 4만큼 차이 나잖아. 4만큼 차이 나게끔 좀 0부터 쭉 갔을 때 인테그럴 값이 최대가 되게끔 하래. 그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최대인지, 이게 만약에 대칭성이 있다면 풀 수 있거든? 그지? 대칭성이 있지 않아. 식으로 풀어줘야 되는 아주 귀찮은 문제야. 다른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여기가 u고 여기가 u 플러스 4인 거야. 그치? 그럼 인테그럴 해야 돼. 귀찮아 이거 되게. 인테그럴 u부터 어디까지? 4까지는 얘로 가야 돼. 2차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x제곱 마이너스 4x dx. 이거 u 내가 잘 못 쓰니까 k라고 할게. 그냥 상관없지? 플러스, 그 다음에 인테그럴, 이번에는 4부터 시작해서 k 플러스 4까지는 직선으로 가야 돼. 근데 노란색 직선이니까 얘는 4 마이너스 x다. 이 값을 구하라 라는 아주 귀찮은 문제야. 차분히 해볼게.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4하고 k 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4x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에다가 k 플러스 4 넣을 거고 4 넣을 겁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일단 4 집어넣어보자. 그럼 3분의 64 마이너스 4, 16, 32 이고요. 그 다음에 k 집어넣은 다음에 빼줄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k 세제곱, k 집어넣은 다음에 빼줄 거야. 플러스 2k 제곱. 이렇게 됐지? 이 아래다 쓸게. 또 여기 뒤에 거는 k 플러스 4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은 플러스 4k 플러스 4, 16. 그 다음에 요거 k 플러스 4를 제곱해준 다음에 2분의 1 해줄 거니까 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6. 요거를 갖다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해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k 제곱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4를 집어 넣은 다음에 빼줄 거야. 그럼 4, 4, 16 마이너스 16. 그래서 4, 4, 16, 8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 이렇게. 굉장하지? 이거 보이나? 안 잘렸겠지? 오케이, 괜찮습니다. 얘가 답이야, 얘가. 자, 8하고 지워지는 게 그래도 다행히 있어. 얘도 지워지는 게 다행히 있어. 이거 얘도 있네. 이렇게. 그치? 자, 좋아. 그럼 남는 거 마이너스 3분의 1 k 세제곱. 그 다음에 제곱항은 얘 있네. 2분의 4,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k 제곱. 지금 얘 써먹었고, 얘 써먹었고, 얘 써먹었어. 나머지 이제 이거밖에 없네. 마이너스 3분의 96이니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얘가 3분의 32, 마이너스 3분의 32. 얘가 답이 돼야 돼. 그런데 그놈의 최대값을 구하래. 얘를 답이라고 하자. 답을 y라고 할 거야. 그럼 y의 최대값 구하라는 고약한 문제야. 그지? 자, 그러면 좀 계산을 좀 간단하게 주면 좋은데, 그치? 그래서 자, 이거 다시 한번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최고차가 마이너스인 3차 함수.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3k가 될 거고 는0 찾아주면 마이너스 k로 묶어주면 k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0하고 3이겠네. 따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런데 우리 애초에 k, 자 이제 u라고 했었지 아까. u는 아까 0부터 8에서 양수였잖아. 그지? k가. 그러니까 요때가 그냥 가장 최대값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k에다가 3 대입해주면 답이다. 3 대입하자. 27 마이너스 9. 3 대입하자. 3, 3, 9. 플러스 2분의 9, 3, 27. 3 대입할 거 없네. 요렇게. 하, 이것도 계산이 또 통분을 하게끔 나왔어. 6분의 6, 9, 54. 오케이. 그 다음에 3 곱해주면 81. 그 다음에 2 곱해주면 64.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해, 이거 그래. 6, 7. 27이지? 27에다가 빼주면 3, 7, 5, 37. 마이너스 6분의 37이라는 3번이 정답입니다. 과연 이거 문제없이 계산할 수 있을까? 근데 뭐 칠판이 아니라 연습장에 가면 조금 더 뭐 그래도 깔끔하게 할 수 있긴 해, 원장님도. 어쨌든 권투를 빌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수능에서는 뭐 좋아하진 않지, 그지? 계산 자체가 뭔가 대칭성으로 나오고 수능은 그럴 텐데 대칭성도 없고 그냥 단순히 계산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문제.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지, 그지? 평균 나왔고 표준 편차 나왔어. 그리고 300 이상은 판매하고 300 미만은 잼을 만든대. 잼 만드는 거 얼마냐, 몇 개냐 라는 거니까 잼 300 미만인 거 구하라는 얘기야. 그지? x가 300 미만인 거 구하라. 이렇게 따라서 300 미만인 거니까 여기에서 z로 바꿔주자. z. 자, z 이거 원래 등호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z 바꿔주면은 시그마 100이죠? 100분의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값이 300이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300. 거기에다가 평균이 500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p는 z가, 이거 뭐야, 이거. 이쪽이었지. z가 100분의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을 구하라. 다시 말하자면 이거 미만이 아니라 이하로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인 여기 구간 구하라. 라는 거야. 항상 말하지만 매일 한 번씩 얘기하는 것 같아. 표준 정규분포 표는 0부터 오른쪽까지 나온다고 했지? 그럼 0부터 2까지 구한 다음에 대칭성 이용해야 되겠네. 그지? 따라서 0부터 여기까지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0부터 2까지랑 똑같다고. 표가 나오겠지. 다음 표 보면은 0부터 2까지 0.4772야. 그치? 절반이 0.5니까 0.5에서 빼주면 8, 9, 2, 9, 2, 0. 0.0228이 정답이 되겠지. 근데 총 몇 개래? 총 10,000개래, 10,000개. 10,000개가 0.0228 곱해주면 228개는 잼을 만드는 거겠네.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나왔어요. 다행히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요거 얘들아, 수학 귀납법이거든? 귀납법. 자, 다음 페이지 볼게. 요거야. 요거 맞춰야 되거든? 이거보다 원장님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큰 틀만 생각하면 쉬워. 이거 큰 틀을 설명해 줄게. 자, 무슨 말이냐면, 5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어봐. 지금부터 너네들 요거 귀납법 아예 정리해 줘 버릴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할 때 뭔지 모르고 넘어가는 친구들 많았을 거야. 그지? 특히 부등식은. 등호는 오히려 쉬운데. 자, 귀납법으로 증명하라 라는 문제는 너네 서술형으로 한번 써봐야 돼. 수능이나 적성을 위해서. 오케이. 2개야. 큰 틀은 2개. 그지? n이 초항일 때 성립하는 증명해야 돼. 보통 1인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5 이상의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5 대입해보면 되겠네. 그지? 초항이니까 n에다 5 대입하자. n에다 5 대입하면 좌변은 2의 5승, 우변은 5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얘는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어야 됩니다. 됐죠? 따라서 32랑 25니까 32가 크니까 여기까지 다녀도 괜찮아. 근데 두 번째, 요것만 신경 쓰면 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느냐. 이거는 물음표야. 이 물음표만 동그라미로 바꾸면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귀납법이라고. 괜찮겠죠? 괜찮죠? 잘 따라와야 돼. 자, 따라서 일단은 n이 k일 때 성립하는 거니까 우리 지금부터 노란색으로 쓰는 거는 맞는 말이야. 누가 뭐래도 맞는 말이야. 2에 k가 무조건 k제곱보단 커. 요거는 맞다고 가정한 거야. 노란색은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거를 먼저 써. 그게 포인트야. 그게 미친풀이 방법이기도 해. 증명해야 될 거는 뭐냐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지 궁금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뭐야 이제 2에 k 플러스 1 그치? n에다 k 플러스 1 대입한 거야. 그 다음 우변은 k 플러스 1의 제곱 요게 이제 맞는 식임을 증명하면 된다고. 됐죠? 자 그런데 우리 항상 여기서 출발을 해. 보니까 좌변끼리 좀 맞춰주고 싶은 욕구가 들어. 그치?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해주면 돼? 2 곱해주면 돼. 지금부터 여기다 2 곱하자. 그런데 어차피 맞는 식이다. 양수 2 곱해줘봤자 부등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란색은 계속해서 맞는 말. 2 곱하기 k, 2의 k야. 즉, 얘 똑같이 이렇게 되겠지. 2 곱해주면 얘가 2k 제곱보다는 크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맞는 말이야. 그지? 우리는 얘만 증명하면 되는 거고. 그지? 자, 지금부터 굉장한 논리. 잘 들어봐. 얘가 가고, 얘가 나야. 즉, 가가 나보다 큰 거는 누가 뭐래도 맞는 말이야. 가가 나보다 큰 거는 누가 뭐래도 맞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건 뭐야? 가잖아, 얘도. 가가 뭔지 모르지만 다보다 큰 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야. 얘는 맞는 말이야. 그럼 우린 뭐만 증명하면 돼? 얘들아, 뭐만 증명하면 돼? 나가 다보다 큼을 증명하면, 요걸 증명하면은 얘가 증명이 되는 거지 않겠어? 왜? 가가 나보다 크잖아.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가가 다보다 큰 걸 증명할 거라고. 그럼 다가 나보다 작음을 증명하면 되지. 반대로 나가 다보다 큰 걸 증명하면 되겠지. 이해돼? 국어 문제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됐죠? 따라서 나가 나보다 큼을 증명하면 끝나. 나는 뭐였어 얘들아? 나 요거였잖아. 2k제곱. 그 다음에 다는 뭐였어?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분명히 요거 증명하는 게 마지막으로 나올 거야. 자, 원장님 실제로 이렇게 풀었어. 이 문제 볼 때.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페이지 볼까? 다음 페이지 보면 n이 뭐야? 첫 번째 n이 가는 뭐야? n이 5일 때겠지. 쉽잖아 이거는. 그지? n이 5다. n이 5고 5. 오케이. 1번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2번은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1, 2에 대하여 성립한다. 가나다라에 들어갈 말 라를 보니까 라가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요식이 들어간 걸 찾아주면 돼. 요식을 들어간 걸 찾아보니까 얘하고 얘 둘 중에 하나. 이해되지? 근데 아까 5였다며. 이렇게 해서 풀어버렸어 그냥. 괜찮을까? 뭐 중간에 얘네들은 한 번씩 따라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게 지금 수능에서 한번 나올 때가 또 되긴 됐어. 수능도 어차피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주기가 있어. 그래서 한 번 정도 나올 때가 돼서 또 이 귀납법이 웬만하면 증명문제로 귀납법을 내면은 대비들이 많이 됐으니까 쉽기 때문에 안 내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어디 적성이든 나올 여지가 있으니까 귀납법은 한 번 정도만 원장님이 지금 정리한 대로 부등식이 제일 어렵거든. 이게 제일 어려운 귀납법이야. 그래서 요것 정도만 정리해주면은 적성고사 충분하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거 보면 뭐 그림 보면 이거 지워버려야 되지. 이제 이과 문제로 변한 급수 문제였습니다. 급수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문과 학생들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될 것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문제수가 다행히 적긴 적죠. 그래도 난이도가 있어서 지금 시간이 1시간 정도 딱 걸린 것 같아. 항상 시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기울어진 각도나 앵글은 좀 최대한 미리 좀 빠르게 세팅을 하고 싶은데 뭐 여건이 아직 잘 안 따라주고 있어. 그래서 최적의 위치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멘트. 원장님은 너네들을 응원한다. 안녕.